안녕하십니까, 최영현입니다. 2025 대입을 위한 2024년 6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영어 37번부터 40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상자 속의 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that are necessary to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많은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 함은 HR,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리하는 일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practices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 필수적이냐면 조직적 학습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가 뭔지, Organizational Learning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둘의 관계만 살펴본다면 인적 자원 관리의 관행이 이 조직적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원인과 결과로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적 학습이 무엇인지를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에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ABC 순서를 배열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바로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의 관행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을 평가하고 그런 수행에 따라서 보답하는 보상 시스템을, 그리고 어떤 보상 시스템이냐면 장기간의 수행을 강화하는 어떤 보상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개발시키고 나누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게다가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은 언제든지 드라마티컬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즉,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관행들, 그리고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학습, 여기서는 단순 지속 학습이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조직적 학습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조직적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조직적 학습이 단시간 일어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지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와 C가 남아 있는데 C의 마지막 부분 Learning Facilitator, 즉 학습의 촉진자라고 하는 역할의 이름이 나오고 A의 앞부분에 their role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C 다음에 A가 올 수 있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글에서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이 조직적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조직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must take 책임을 지죠. 무엇에 대해서요?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을 남에게 전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프로그램,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은 which were developed in advance and delivered according to the preset schedule. 즉,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미리 개발되고 전달된 그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to 많은데 다루는데요. 그 어떤 무엇을 다루는데 불충분하냐면 변화하는 훈련의 어떤 요구, 그리고 어, 요구를 다루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또 insufficient to encourage 시기적절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즉,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우고 하는 일들은 미리 설정된 어떤 미리 만들어진 그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방향은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이 즉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이 must become learning facilitator, 즉 학습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촉진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A에서는 그 촉진자들의 역할은 도움을 주고 상담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팀에게요. 무엇에 대해서요? On how to approach learning.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접근할지요. 부사는 베스트니까 가장 잘 어떻게 접근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They must be able to develop new mechanism.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가능해야 하냐면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크로스 트레이닝 peers. 누구냐면 팀 멤버들이 크로스 트레이닝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크로스 트레이닝은 내가 남을 가르쳐주고 남도 나를 가르쳐주는 교차 훈련 하고 나면 제가 이제 2개 이상의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to do this, 이것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의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생각을 체계적으로 해야만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어디 안에서? 그룹 내에서, 그리고 종식들 간에서 이런 학습이 어떻게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38번에 주어진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배출량의 측정은 can be costly,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에서냐면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 배출에 분리된 원천이 많은 곳, 즉 여기저기서 어떤 배출의 원천들이 있다. 그러면 측정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배출물이 발생하는 원천이 한 곳이라면 비용을 한 번만 지출하면 되겠지만 많으면 여러 번 지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for many pollution problems, 많은 어떤 오염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부과에 대해서 major disincentive, 즉 주요한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드니까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이 원천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제 세금보다 측정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면 적절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세금 어디에 기반을 둔 which are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즉 측정된 배출량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둔 환경적 세금은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can be very precisely, 정확하게 be targeted, 목표될 수 있습니다. 즉 겨냥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정책의 환경적 목표에, 그죠? 이렇게 하면 어,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환경에 오염을 미치는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한 회사가 더욱더 많이 오염을 하면 이 pays, 회사가 더욱 추가적인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는 거죠. In proportion, 비율에 따라서요. 어떤 비율입니까? To the rise in emission, 배출량의 상승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추가로 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environmental taxes based on measured emission 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the polluter, 오염을 일으키는 이 회사가 has an incentive, 어떤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동기냐면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인 거죠.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any manner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냐면 that is less costly, 즉 비용이 덜 드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감소 단위당 비용이 덜 드는 거죠. 여기서는 감소의 단위라고 하면 배출하는 배출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즉 감소의 단위당 덜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보다 비교급이니까 덜 드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뭐보다 덜 드는 방식이냐면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residual 하면 남은 잉여의 라는 뜻이죠. 그러면 잉여의 배출량, 즉 아마도 배출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배출량이 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의 어떤 양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실제로 지난번보다 이번에 얼마만큼 덜 배출했는지, 즉 감소하는 양, 실제로 뭐 얼마만큼 배출했고 얼마만큼 남았는가 이런 거 말고 지난번에 비해서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비교적 저번보다 얼마나 더 적게 배출했는지, 이제 그런 감소의 단위당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면 이 사람들이 좀 더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즉 아주 큰 매력은 어디에 기반을 두는 것? 세금을 직접적으로 측정된 배출량에 기반을 두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그런 매력은 is that actions that polluters,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냐면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여기서는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 can take 취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tax reliability 하면 납세 의무죠. 그러면 그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오염을 일으키는 회사들이 취하는 행동들은 are actions that also, 또 어떤 행동이냐면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Gray Attraction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번 내용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으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the technologie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the flow of the particular substances in waste 까지 하고 discharges까지 해가지고 주어내요. 그죠? 그러면 technology which are available for monitoring concentration, 즉 농도를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 그리고 and the flow of particular substances in waste discharges, 즉 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특정 물질의 흐름을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주어낸 기술들이 되겠네요.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급격하게 발달해 오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을 조사하고 세금을 매기고 그것들을 장려를 해 오는 게 기본이고, 또 기업들도 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발달했다. 뭔가 단점이 나와야 할 텐데 4번에 결국에는 우리 주어진 문장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속적인 배출물 측정은 특히 개별 배출원이 많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으며 많은 오염 문제에 있어서 이는 배출물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 주요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염물 배출량을 조사를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이게 오히려 그런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라는 조금 배출량을 조사하면 참 좋긴 한데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 4번 주어진 상자 속에 들어있는 글이니까 4번에 들어가면 적절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기술이 발달해 오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the future, it may be possible to think of taxing measures emissions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 즉, 인 넓은 범위의 어떤 적용, 어떤 것입니까? taxing measured emission, 즉 세금을 매기는 거죠. 측정된 오염물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범위에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적용으로서 그렇게 측정된 배출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하여서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가능하겠다. 그렇게 일단 좀 더 넓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마무리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주제가 특히나 어려워서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This active involvement, 이러한 적극적인 어떤 관여, 참여는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우리 aesthetic 하면 미학적이죠.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학적 처리라는 것은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이해, 처리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미학적 처리의 깊이에 있어서 어떤 기반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또 reflection on meaning of the work,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뭐 해보는 것, 성찰해보는 그런 기초를 제공해 준다. 즉, 지금 사실은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depth of the aesthetic processing이란 걸 사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reflection on meaning of the work, 즉 작품의 의미가 정말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에 대한 기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 관여이다. 그러면 이 적극적 관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작품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죠? 또 요거 에스테틱 프로세싱을 이해한 친구가 있다면 아름다움에 대한 처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 요거를 하면 예술 작품을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and style. 첫 번째 문장부터 골치가 아픕니다. 어떤 흥미로운 우리 트레이드 오프 하면요. 너랑 나랑 거래를 해가지고 쌤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균형 잡힌 상태를 보통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서로 땡땡인 거죠. 너랑 나랑 주고받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구에게 피지지 않은 상태, 즉 균형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중요성에 있어서의 흥미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대적인 중요성 대상이 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subject matter, 그 다음에 style, 이 두 개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균형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은 subject matter가 중요할 때가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상대적으로 스타일이 감소하고 스타일이 증가하면 subject matter가 감소하고 뭐 이런 상대적인 중요성의 어떤 균형, 그러니까 절묘한 그 두 개가 뭐 평행을 이루던지 아니면은 그것이 뭔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런 흥미로운 그냥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주제를 선명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ubject matter는 I.E.은 뭐라고 했죠? idest, 이제 즉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subject matter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는 figure, 어떤 형태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and style은 idest, 즉 background, 배경이라고 이야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제와 어떤 스타일은 어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상대적인 중요성에서 균형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우리 representational painting 하면 구상주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근데 사실은 구상주의라는 것을 백과사전이나 예술적 사조에서 찾아보자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사실 여기서는 의미를 미리 배경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 representational painting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해야지 본인이 representational painting에 대해서 뭔지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그러면 이렇게 이 매우 구상주의적인 그런 그림
연극 이야기 속에서 the focus is on 이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subject matter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resemble 닮았죠. everyday life everyday life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 생활과 and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그리고 거기서 초점은 일상을 닮아 있는 어떤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and role of the background style 즉 배경을 나타내는 이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facilitate 누구를 촉진하냐면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 즉 멘탈 모델 하면 멘탈은 결국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자로는 심성, 심상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정신적 또는 심성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모델들의 구성을 촉진을 합니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representational 작품들에서는 구상주의적 작품에서는 주제, 일상과 닮아 있는 주제가 포커스고 백그라운드는 머릿속에서 그런 머릿속에 어떤 모델, 형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떠오르겠죠.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 내 머릿속, 배경이 내 머릿속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이번 feeling of pleasure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 여기서는 feelings가 주어가 되겠고 carry the viewer 관객들에게 함께 carry the 관객들을 to 어디로 conclusion of peace 즉 결말까지 관객들을 캐리하다 이 함께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성주의적 작품에서는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만나고 또 그 배경이 우리의 마음속의 모형을 구성하게 하는데 이제 촉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느끼는 기쁨이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작품의 끝까지 함께 우리로 가도록 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1번과 2번을 통해서 어떤 구상주의적 어떤 작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즉 고도의 어, 표현주의적 작품은 아까 구상주의랑은 또 다른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매우 극도의 어떤 극도로 표현주의적인 그런 작품은 에서는 novel stylistic devices 자, 이번에는 다릅니다. 새로운 스타일적 장치. 노블은 여기서 새로운 의미죠.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적 장치가 work, 작동을 하는데 in an inharmonious, 즉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뭐와 반대해서 subject matter, 주제와는 반대로 주제와 어떻게 보면 반대의 방식으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스타일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이 스타일 장치는 배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경이 아까 전에 컨스트럭 뭐였죠? 구성주의적이었나요? 그거는 뭔가 잘 뭔가 조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익스프레셔니스트 작품 안에서는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배경과 주제가 작동을 한다. 그리고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creating 뭐를 만들어내냐면 disquieting atmosphere 우리 quiet 하면 조용한이잖아요. 근데 disquieting이니까 뭔가 시끌벅적한 즉 뭔가 불안한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disquie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확실히 앞에 나왔던 그런 어, 구상주의적 표현과는 조금 구상주의적 작품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when the work 작품이 less readable 즉 덜 읽기 쉬운 상태 그리고 덜 쉽게 해석되는 상태일 때, 자, 그러면 앞서서 4번 앞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죠? 뭔가 스타일 장치와 주제가 서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읽는 입장에서는 주제와 배경이 다르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덜 읽기 쉬운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답이 4번까지에 들어가기에는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석을 조금 더 해보자면 좀 덜 읽기 쉬운 상태 또는 덜 쉽게 해석되는 상태일 때 그것의 관습적인 형태로부터의 어떤 its departure, 그 벗어남이 reminds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That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즉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미학적 태도, 즉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태도, 편안하게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노력이 필요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와야 되겠습니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 5번에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5번에 이제 주어진 상자 속의 내용을 넣고, 즉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는 미학적 처리와 그리고 작품 의미 성찰의 깊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내용 5번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그러면 어떤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실용주의적인 태도 of everyday life. everyday life는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처음에 나왔었던 구상주의적 어떤 내용을 다룰 때 나왔던 것은 실용주의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룬 작품을 이해할 때는 실용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and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그리고 또 aesthetic attitude는 뭐 할 때 필요하죠? 우리가 표현주의 같은 고도의 어떤 좀 뭔가 불편함을 관객들이나 독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aesthetic attitude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사이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우리의 균형된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다소 난해한 내용이었지만 설명이 충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질문들 다 넘어가고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듣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There is a tendency,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성이냐면 once the dust of emergency has settled down, 그러면 어떤 긴급한 어떤 상황을 emergenc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먼지가 뭐 하게 되면 has settled down, 가라앉게 되면, 즉 긴급한 상황의 먼지, 우리 보통 뭐 말이 뛰어다니고 사람이 뛰어다니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어떤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이 말이 되겠죠.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까? To seek reduction of feminine vulnerability primarily in enhanced economic growth or the revival of the rural economy or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좀 길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를 찾으려고 하냐면 어떤 감소, 뭐의 감소냐면 우리 페미닌 하면 기하지 않습니까? 기근, 뭔가 어,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오는 어떤 그런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페미닌이라고 하죠. 그럼 기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기근 취약성 의 감소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eek은 뭔가 당연히 발견하다기보다도 추구하다라는 의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럴 때는 야, 우리 일단은 어려운 상황 먼저 해결을 해놓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기근의 취약성을 좀 줄이고자 하는 우리가 나라가 건강해져서 다음번에 기근이 오면 그런 취약성, 기근에 대한 취약성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 주로 이제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냐면 강화된 경제의 어떤 성장이나 또는 리바이벌 오브 더 지역 경제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활성화의 다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이런 기근의 취약성을 좀 감소시키고자 그런 방법들을 좀 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greater economic success if it is involves vulnerable groups cannot be denied. 그럼 여기서는 동사 먼저 보면은 이게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잠재적인 어떤 기여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기근의 취약성을 줄여주는데 기근을 또 극복하는데 그런 더 큰 경제적인 성공이 그런 기근의 어떤 취약성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데 잠재적인 공헌을 하겠죠. 그 기여가 cannot be denied. 무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죠. If it involves vulnerable groups. 즉,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에 취약한 계층들과 그것이 관련이 있다면 이제 그게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 더 큰 경제적인 성장에 어떤 기여가 무시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it is importance 중요한 것은 recognized 하는 게 중요하죠. 이승 갖다 줘야 되겠고요. No matter how fast they grow, 이 국가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가들이 여기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where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derive their livelihood from uncertain sources. 국가는 국가인데 인구의 a large part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livelihood 생계를 뭐로부터 불확실한 어떤 자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뭐 기름이 난다든지 뭐 확실히 돈벌이가 될 만한 소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어떤 자원으로부터 derive their livelihood 그들의 생계를 이끌어내는 그런 국가에서는 cannot hope 바랄 수가 없답니다. 뭐를 prevent famines 그런 기아나 기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답니다. 뭐 없이는요. 그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화되어 있는 entitlement는 재정 지원이죠. 재정 지원의 어떤 보호 기제, 보호 메커니즘 없이는 기아를 막고자 하는 희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직접적인 어떤 공적 개입이 되겠죠. 보통 인터벤션이 방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적 개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적 개입이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거 없이는 국민들이 든든하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으면은 이런 거 기근을 막는다는 것 자체를 꿈도 꿀 수 없다고 이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예시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츠와나에서의 경제의 빠른 성장은, 그리고 rapid growth of the agriculture sector in Kenya, 케냐에서 어떤 농업적 분야의 빠른 성장, 그리고 rapid growth of food production in Zimbabwe의 어떤 음식 생산 분야의 빠른 성장은 explains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at best는 기껏해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기껏해야 아주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small part of their success. 성공의 아주 일부분. 뭐를 성공하는 것입니까? 막는 거죠. recurrent threat of famine. 기근의 반복되는 위협을 막는데 여기서는 경제 성장 없이는 이런 기근을 막을 수가 없겠지만 이 국가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빠른 성장이 반복되는 기근을 막는데 only small part, 조록 작은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제안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real achievements of these countries 그러면 실제로 이런 국가들의 진짜 성취, 성공은 lie in 어디에 있습니까? having provided 무엇을 제공한 것에 있습니까? 직접적인 공적 지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To their populations 그들의 사람들에게, 인구들에게, 인구니까 국민들에게 in times of crisis 위험의 시대에서요. 자, 그러면 요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성장이 somewhat 다소 어떤 국가의 기근의 위험성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었죠. 그러면 productive나 fruitful 같은 것들이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있지만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기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approaches가 어떤 역할을 한다?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2번 국가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fruitful이고 critical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B는 critical 그리고 A는 fruitful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의 complicated는 복잡한이니까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40분 가까이 이 모의고사 네 문제를 푸는데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데 선생님의 부족한 강의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현이었습니다.